그럼 이번 시간에는 2조 중에서 1군과 2군을 지난 시간 했는데 실강이 한 템포 좀 낮춰달라네. 그래서 한 템포 낮춰줄 테니까 동영상은 빠른 속도로 듣고 싶은 분은 듣고 아니면 천천히 하고 있는 기능이 또 있다대. 기능을 들어도 되고요. 그럼 실강을 위해서 한 템포 낮춘다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못 낮춰요. 그리고 우리는 기후순화처럼 사람도 순화를 잘해요. 그것이 몇 주예요? 2주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보자고. 3군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얼른 가서 몇 군 짓는 거예요? 4군이지요. 옛날에는 4군만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군도 나고 2군도 나고 3군도 나고 거기다가 용어 뜻만 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항목까지 집어넣는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과목, 나목, 다목은 만성의 대표적인 거지요. 남성의 대표적인 것이고 말라리아는 어떤 것이 옮기는 거예요?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이가 옮기는 거예요? 모기가 옮기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34조인가 어디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질병도 있어요. 그럼 이게 그거죠.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기후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오늘 나중에 여름에 듣는 학생은 저 사람이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나? 오늘이 14도인가 몇 도라네 마이너스. 오늘 18도라는 몇 도라잖아요. 그러니까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내 옷 입은 걸 보고 생각해봐. 아 저렇게 추울 때도 있구나. 조만간에. 그따위 소리죠. 그럼 말라리아는 우리가 보기에도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생기는 거죠. 생긴다 이 소리잖아요.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기가 옮기는 것 중에서 찾아라 그러면 어떤 거 찾는 거예요? 말라리아예요. 최근 들어서 이건 공중보건 얘기고 그럼 말라리아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사홍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염을 내가 왜 옆에다 써놨냐 그러면 이게 호흡기예요. 사홍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염이 호흡기인데 세균이에요. 그럼 아까 결핵은 세균이고 나병도 이꼴 한센병 세균이고 매독도 세균이죠. 그럼 위에 게 세균이란 말이에요. 말라리아는 원충, 이꼴 집신벌레, 이꼴 어떻게 돼요? 아메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이것 해서 공중보 하나 또 알려줘 봐요. 이거의 저기가 중간 숙주가 어떤 거예요? 말라리아. 사람이죠. 사람, 제주도 보는 학생 장애 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텐 무성생식을 하죠. 그 다음 모기 속에서 유성생식을 하는데 그래서 모기가 종숙주가 되는데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모기거든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것이 기후가 뭐가 되냐 온도가 높아지면서 뭐가 되냐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죠. 말라리아가 있고 사홍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염은 최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내는 거예요. 이것은 세균이면서 호흡기다 이 소리죠. 레지오넬라증 냉각탑이죠. 그 다음에 비브리오 폐활증 일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브리오 속은 호염균이죠. 비브리오 폐활증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냉각탑에서 걸리는 레지오넬라증도 있고 비브리오 폐활증도 있고 그 다음에 자몽부터 거목까지 묶어 다 중요시해 주고요. 팔진디부스 이거 옮기는 거죠. 팔진열 이거 다 절지동물들과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찌찌가무시병 이것이 이꼴 양충병이죠. 탈진디가 옮기는 거 브루셀라 이꼴 파상열이죠. 파상풍이 아니고 파상열이 되는 거죠. 탄저 이 탄저 얼마 전에 뭐 청와대에서 예방접종 지네만 살라고 맞췄느니 아니면 국민들은 다 죽겠는데 이런 게 탄저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참고로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요. 항상 메인 뉴스 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실강한테는 폰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폰에서 뉴스를 하나 보던지 아니면 4대 방송에서 하나 보던지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이슈화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대학교 때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매일 가르쳐주는데 학생들한테 학기 들어가면 20살이 넘고 대학생이 되면 메인 뉴스 하나는 봐야지만이 세상 들어가는 거 돌아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내 곁을 떠나요. 그럼 나 혼자 왔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실감 아직 못 느끼죠. 냉정한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세상을 알아야지 남한테 안 짓밟히죠. 정글에 붙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뉴스에 있단 말이에요. 다 뉴스를 볼 수는 없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시험이 날 수가 있다고. 그럼 탄저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본인들이 관심이 없고 내용을 몰랐으면 똑같이 들어도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근데 내가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말이 바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라 해서죠. 양이 틀리다니까. 그 빨리 합격하는 애들은 내 말을 그대로 진리처럼 따라요. 진짜 맞네요 그래요. 그럼 내가 사기칠 것 같아. 진짜지. 그따위 소리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동영상 공짜가 아니고 그 기간 내에 또 듣고 들어보라니까 보시자고요. 그럼 이제 탄저 있죠. 그 다음에 공수병 이꼴 광경병이죠. 광경병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렙토스피라증 안 했네. 가을 풍토병 있죠. 쥐와 관계된 렙토스피라증.
그 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 중요표시 같이 해두시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절지동물과 뭐 쥐와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이 많지요. 그럼 유행성 출혈열은 바이러스지요. 이것은 또 공중보건복지부에서 맡아놓고 나잖아요. 무슨 바이러스예요? 한탄 바이러스지요. 바이러스냐 세균이할 때 바이러스 다 이소리죠. 중요표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지금 3군이지만 정기 예방접종도 들어가지요. 인플루엔자 중요표시 해두시고 신증후군 출혈 아니야. 그 에이즈 이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지요. AIDS 3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에이즈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잘 보세요. 우리는 거기 벌금도 나요. 벌금도 나는데 외우기가 쉬워졌어요. 2017년부터. 예를 들어 3년이면 몇 천만 원이에요? 옛날에는 1,000만 원. 뭐 저기 2천만 원. 그래서 헷갈려 죽게 되면 다 거의 바뀌었어요. 다 바꿔서 3년이면 몇 천만 원, 3천만 원. 왜 그러냐면 세금 걷는 사람도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다 볼래니 3년이면 3천만 원. 그다음에 뭐가 돼? 5년이면 5천만 원. 그런데 에이즈법만은 벌금이 없어요. 에이즈 걸린 사람이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데 알면서 성접촉을 하면 에이즈 걸린 사람이 성접촉하면 0.01에서 0.01에서 그러니까 1000번 하면 한 병을 옛날엔 0.1 근데 지금 바뀌어서 0.01 그래요. 그래서 0.001 그래요. 1000번 하면 한 번 걸릴 확률 또는 100번 하면 한 번 걸릴 확률이 뭐가 돼? 알면서도 하면 0.001%라도 내가 걸리면 100%죠. 따라서 3년 이상 징역이에요. 딴 거는 다 에이즈법 있잖아요. 에이즈법 그거 잘 나요. 특히 부산은 맡아놓고 놔도 돼요. 그럼 우리가 거기 에이즈법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 이렇게 양이 많지 않다니까. 아까 용어정의 모든 건 법이 있지요. 그럼 뒤로 가면 용어정의하고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에이즈법 뭐가 된다고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성접촉하면 벌금 3천만 원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이상 징역이에요? 3년 이상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주절절 떠들어. 내 비밀을. 그럼 뭘 것 같아요? 비밀 누설죄가 들어가겠지요. 그럼 몇 년 징역, 몇 천만 원? 3년 징역 모르면 다 3천만 원. 이거다 이 소리죠. 의료법도 마찬가지고 의료기사는 옛날에 아니었다가 아주 잘 바뀌어서 다 똑같이 3년 징역 3천만 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의 거를 함부로 주저주저 떠들면 안 돼요.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의료법에도 남의 거를 의사가 내가 의사인데 옆집에 누가 나한테 진찰하는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럼 동네에다가 저 옆집하고 싸워서 제 에이즈 걸렸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 3년 이하 징역. 이건 이하예요. 이하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두드리는 거죠. 의료기사법도 마찬가지죠. 여기 의료기사직도 있잖아요. 의료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소리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사선 기사예요. 찍었는데 저 사람이 폐결이 걸렸어요. 그럼 옮길 수가 있죠. 저 사람 폐결 걸렸대.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떠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다 이 소리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보시라고 보자고. 그리고 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리맡에다 오늘 써놔. 쓰고 나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라고. 계획표만 짜놓고 매일 구들장 쥐고 폰만 앉았으면 누가 얼마따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 이 소리죠. 보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에이즈 했죠. 그 다음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및 변종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어디 갔어? 프린트 줬지요. 인수 있지요. 인수 이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해설에 가서 줄 거예요. 뭐가 두 장이 걸렸네. 이건데 여기 가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문제풀이 가서 할 거다 이 소리죠. 지금 볼 게 아니고 인수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소가 미천할 때는 것이 광우병이죠. 여기에 대한 단백질 이꼴 프리온이죠. 프리온이 일명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광우병이 소가 미천할 때는 건데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에 뇌에 있는 고를 먹게 되면 변종이 돼서 우리한테 크로이츠벨트 약구병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인수죠. 인수다 이 소리죠. 여기 인수 있잖아요. 어디 있느냐? 뒤에 있지 않아요? 여기 인수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인수 보게 되면 쭉 어디가 있어? 인수 감염병 예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보툴리스가 있고 인수가 세계보건기구 인수가 안 써졌어요? 여기 있네. 이쪽에 있네. 아 양쪽으로 해놨구나. 양쪽으로 해서 여기 있죠. 성맥의 인수 2페이지 있죠?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할 거다 이 소리죠. 문제풀이의 해설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보자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섞였죠. 3군 외웠고 그런 다음에 시형 가늠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의료직은 처음 들어가는 거죠. 보건직도 처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건직이라는 것은 복지부 보건직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방역직도 처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면 작년에 복지부는 4월에 봤으니까. 됐고 중요표시 해주고
크로이츠 아니야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달 이것들이 다 뭐가 돼요? 의료 감염병이었다 이 소리죠. 그런데 3군으로 간 거죠. 의료에 병원 가가지고 걸려서 오는 질병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3군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얘기한 거 다 외우라는 거예요. 4군 보세요. 4군 용어 뜻 중요 표시 새롭게 발생한다는 거죠. 새롭게 발생해서 국내 우려가 되거나 해외 유행 감염을 시키거나 이걸 뜻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다음 과목이 감염병을 뜻한대요. 다음 과목 하니까 과목부터 어디까지 뜻한다고요? 뭐뭐까지죠. 뭐뭐까지 된다는 거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다만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거다 이 소리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걸 포함하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프린트 준 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지카 바이러스 됐죠.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설명 들어가요. 보세요. 지카 바이러스가 4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기 3페이지 있죠. 3페이지에 지카 바이러스 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 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 있죠. 지카 바이러스가 4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렇게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지금 여기는 법적으로는 지카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조에 지금 5호에 있는 4군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눈 씻고 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거가 지금 4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또 우리가 2017년에도 또 봄부터 난리쳤던 거죠. 지카 바이러스가 일명 에집트 순목이 옮기는 거잖아요. 에집트 순목이 이꼴 이집트 순목이 똑같은 거예요. 원래 곤충학에서는 에집트 순목이 그래요. 근데 기자들이 이집트 그래서 똑같은 거에 발음이 그랬었지. 이집트 순목이가 옮기는 건데 갑자기 돈다 그러면 4군으로 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지카 바이러스는 요즘은 법이 얼마나 잘 돼 있냐 그러면 아까 법제처에 들어가서 감염병 치면 감염병 예방법이 쭉 나오죠. 거기에서 여기 우리가 법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꼭 누르면 요것이 쪼르륵 떠요. 쪼르륵 뜬다. 요걸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둔 거라고. 됐어요?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느냐? 이건 내가 정리한 것이고 거기는 깨알 같은 걸로 쭈르륵 있다 이 소리죠. 이거 본 거다 이 소리죠. 됐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는 거기다 하나 써놓으면 되잖아요. 어떤 거라고? 지카 바이러스지요. 그런데 지카 바이러스까지 다 4군에 집어넣어서 시험에 일반적으로 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10만 원 문제 하나당 받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요거로만 내는 게 법 하나 찾아서 내는 게 쉬워요? 이것까지 다 찾아서 내는 게 쉬워요? 요거로만 내는 게 쉽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크게 이렇게 잘 많이 내진 않아요. 나보다도 귀찮잖아요. 귀찮지요. 본인들도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게 좋겠죠. 공부 빽빠지게 해가지고 합격하고 싶어요? 아니죠.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예외 있는 것 같은 건 나중에 오는 거 일단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군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묶어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패스트. 우리가 검역 대상 질환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패스트죠. 패스트, 황열, 댕기열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두창. 지구상에서 박멸됐지만 두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염성 지수가 높고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해서 그렇지 뭐가 되냐 그러면 지구에 만약에 변종을 해서 온다 그러면 공포에 한번 떨 수가 있죠.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해서 이 두창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럼 두창은 뭐가 되냐 그러면 제너와 관계된 거 공중부건 연결시키게 되잖아요. 연도도 어떻게 외워요? 1789년이에요? 98년이에요? 98년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두창 지금 표시했죠? 그러면 또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왜 지구상에서 박멸 WHO가 공고한 거죠. 공포한 건데 왜 4군이라느냐? 이것은 이때 4군은 현재 없는 질병이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서 막 설사가 막 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어요. 기존에 없었다 그러면 뭐로 하는 거냐면 4군에 들어가는 거기 신종감염병 증후군이라고 파목에 들어가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4군이고 그 다음에 두창은 WHO가 지구상에서 박멸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변종을 한단 말이에요. 변종을 해서 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유래 같은 것이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터잡을 때 인디언들을 죽일 때 뭐로 죽였다는 거예요? 두창균을 죽였다. 공중본에서 그런 말 하죠.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두창균으로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무서운 균이 만약에 변종을 해서 돈다 그러면 또 한 번 뭐가 되는 거예요? 공포에 떨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변종을 해 돌거나 아니면 지금 없는 것들 다 우리나라 뭐로 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4군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따위 소리죠. 두창, 보툴륨 독소증. 보툴륨 독소증이 식품에서 말하는 식중독이죠. 뉴로톡신, 일명 마비를 시켜 죽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식중독도 소화기계예요. 근데 특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띈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스 2002년에 돌았던 그 난리쳤던 사스가 있죠.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2002년도에는 막 호흡기가 열이 나고 난리쳐서 사람들이 막 죽을 때는 사스라는 명칭이 안 붙었었거든요. 한참 지나서 2년 있다가 사스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신종감염병 증후군 그랬다 해서 2002년도에. 그러면 사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최근 질병이에요. 최근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스는 그렇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 동물 인플루엔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H5N6 돌지요. 조류 인플루엔자. 왜 그러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돌잖아요. 고병원성이라는 건 조류들이 걸리면 새나 조류 이런 거, 닭 이런 것들이 걸리면 75% 이상 죽는다고 해가지고 고병원성이라는 말이 붙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변종을 하지. 인플루엔자가 무서운 것이 변종을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2017년부터 지금 도는 게 H5N6가 돌죠. 옛날엔 이거 아니었었어요. 2018년에 돌았던 지금도 돌고 있는 거죠. 2018년도 평창 1월 지난주에 어서 나왔네. 지금 현재 도는 것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H5N6가 도는 거죠. 도는 거다. 옛날에는 딴 거 했었거든요. 딴 거 했었다고.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일명 조류 인플루엔자였었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동물 인플루엔자로 바뀌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검역에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근데 검역은 아직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조류예요. 조류라고. 법은 내가 토시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옛날에는 조류였다가 뭐로 바뀌었다고 사고는 동물로 바뀌었다고. 동물로 바뀌었고 인수도 잘 들으세요. 인수는 여기 공중보건 학생들은 잘 생각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은 그렇게 찍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조류였다가 이 법이 사군이 동물로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인수도 조류였다가 2017년에 동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식품에 관여하는 그 공중보건에서는 조류가 동물로 바뀌었다는 걸 법을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쓰시고 보는 사람이나 알지 모를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조류 인플루엔자나 동물 인플루엔자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사군에 속하는 것은 동물 인플루엔자예요. 법 내는 사람들은 법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공중보건학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검역 대상 질환에 가서는 검역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조류로 그대로 있다고. 됐죠? 그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동물 인플루엔자가 조류 인플루엔자 그 말 뜻이에요. 중요 표시했고 그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대 타미플루 생각나죠? 근데 여기 어려서 모를 수 있고 난리 쳤던 거 있죠. 나 주시오 너 주시오 막 이러면서 싸웠던 거. 그게 타미플루. 이것이 우리가 항바이러스잖아요. 신종 인플루엔자지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가을부터 돌아간 난리를 쳤는데 잠복기를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검역 대상 질환에 2016년 8월부터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는 잠복기를 몰라요. 그럼 어디까지예요? 최장 잠복기죠. 그럼 누구 끝나고 검역법 할 거거든요. 다 했네. 콜레라 며칠? 5일. 확열 패스트 며칠? 6일.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는 아직 모르니까 뭐가 된다고요? 최장 잠복기까지. 그 다음 메르스도 몰라요. 최장 잠복기까지죠. 근데 사스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며칠이에요? 10일. 다 외웠네. 그럼 검역법도 끝났네. 그럼 검역법은 안 해야 되겠네. 통과. 그따위 소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종 인플루엔자가 뭔 뜻인가 얘기했었죠? 아니야. 그거 하기 전에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죠. 잘 보세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도에 들어왔던 거. 그 다음에 신종 감염병 증후군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몇 군이에요? 3군이죠. 3군 이꼴 독감 그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비슷비슷한 게 생겼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야토병 토끼와 관계된 인수로 많이 하죠. 우리나라 법적 인수는 아니에요. 이 법적 인수와 공중보건학의 인수는 틀려요. 근데 어렵게 나면 법적 인수를 찾으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공중보건하고 그 식품 쪽에서 인수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했다는 인수는요. 이런 뜻이에요. 현재 이슈화되는 걸 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토병이 법적으로 안 한 인수기 때문에 이게 인수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때는 토끼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단백질 공급원이 소나 돼지고기지요. 근데 우리 때는 토끼였었거든요. 그래서 야토병이 많았었거든요. 토끼와 관계된 것이 야토병이지요. 근데 현재는 토끼고기를 단백질 공급원을 해요? 아니지요. 그냥 귀여워서 몇 마리 키우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시골에서 토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야토병이 인수가 아니지만 인수예요. 공중보건에서 인수 처절할 때 뭐 돼지단독 뭐 이런 것들 하죠. 리스테리아증 하잖아요. 그따위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수하고 차이점이 있어. 이것은 현재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인수고
공중보건학에서 인수는 일상생활에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인수를 뜻하는 걸 수가 있다 이 소리죠. 혼돈하지 마시고 보자고. 그럼 이제 그건 공중보건을 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야토병이 4군이라는 거죠. 야토병 몇 군이에요? 4군이죠. 큐얼 있죠. 우유와 관계된 거 큐얼. 중요피셔 드시고 그 다음 웨스튼 알리얼도 중요피셔 드시고 신종감염병 증후군은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대방동에 어떤 사람이 막 설사한다. 근데 옛날에 세균성 이질 그 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있는 균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요. 그럼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신종감염병 증후군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라임병도 있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러목에 보세요. 러목에 SFTS 이거 가을에 잘 뉴스에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말 그대로 혈소판이 줄어들어서 죽는 거죠. 열이 나고. 이것이 살인 진드기 들어봤죠? 살인 진드기 이꼴 작은 소 참진드기. 진드기 중에서 참하게 생긴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물어뜯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17년에도 70대 이상 분들이 꽤 많이 돌아가셨죠. 면역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철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작은 소 참진드기와 관계된 거. 그래서 방역직 같은 건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면 내 직렬에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캠페인 할 때 거기서 내가 관여하는 직렬인데 그걸 모르면 되겠냐고. 그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작은 소 참진드기와 관계된 거죠.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지요. 이거는 호흡기인데 이것도 인수지요. 인수잖아요. 그래서 저기 중동에서 2013년 이것도 최근 만들어진 거예요. 2006년, 2015년에 난리 쳤던 거죠. 그때 지방직 볼 때 그때 득 본 사람 있어요. 나 아는 애는 그때 교육청이 됐거든요. 왜냐면 가보니까 반이 이렇게 쭉 한 반이 있는데 애들이 요즘 한들 커가지고 엄마들이 무섭다고 가지 말라 그랬나 봐. 그래서 반이 빠졌더래요. 근데 이제 걔가 다 왔더라도 합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근데 공부 잘하는 빠지잖아요. 공부 안 한 애들이 핑계 좋지요. 공부도 안 했는데 가서 괜히 시험 봤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엄마한테 그 돈 뼈 빠지게 번 거 갖다가 없앴는데 체면이 안 쓰니까 차라리 메르스 때문에 안 간다. 이게 낫지요. 그러니까 빠졌는지 아무튼 안 그랬을 수 있겠지만 걔는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이 빠졌더래요. 2015년에 5월, 6월 난리 쳤던 게 메르스잖아요. 중동에서 낙타한테서 맨 첫 번째 나온 거 2013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 경로도 난리 쳤던 거죠. 원래 비말이면 2m 내에서만 옮겨주면 되는데 저동까지 갔죠. 무슨 의료원에서. 그랬다 했었지. 그것은 우리나라 병 문화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도 의료법 이런 데서 할 건데 우리가 간병인들을 선택해서 하는 게 있죠. 이런 게 있다 했어요. 보자고. 그래서 여기서 메르스가 있죠. 이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중요피셔 드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구는 대충 맞단 말이에요. 못 들어봤던 거 희귀한 질환들이 있다는 거죠. 6호에 보세요. 5구는 중요피시 기생충 감염병이래요. 그런데 다음 줄 보세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1호부터 지금 쭉 있었는데 2호부터 5호까지가 1군, 2군, 3군, 4군이었지요. 그런데 5구는 지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요. 그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면 이거를 찾으면 있겠어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령이냐고. 어떤 학생이 이걸 보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거예요. 지정한 거라고. 내가 아까 보건복지부령이라 그러면 부서령은 어디가 있다를 썼어요?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에 따랐던 거죠. 그럼 시행규칙을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줬다고. 어디 붙여놨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아까 포스트잇을 괜히 붙였냐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이 포스트잇을 없으면 여기 쓰면 달라래. 난 그래서 아까 요거는 법은 어떻게 친다를 썼어. 이렇게 쳤죠. 이렇게. 녹색으로 쳤죠. 이렇게. 포스트잇. 내가 이 학교에서도 20년 이상 법을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이건 또 주어무색으로 해. 시행령, 시행규칙. 그럼 왔다 갔다 할 거 이렇게 붙여라 이 소리죠.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시행규칙을 봐야 되겠지.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색깔. 그럼 보자고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행규칙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포스트잇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제 접어놓고 보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볼펜을 놓고 보든지 이 소리죠. 그러면 시행규칙은 처음이니까 이제 목적을 볼 거예요. 목적은 나중에 안 볼 건데 그리고 다른 법에서 내가 잘랐어요. 왜 쓸데없는 건 잘랐다고. 그럼 이제 보자고. 1조는 이제 볼 거예요. 1조부터 어디까지 5군을 볼 건데 1조 보세요. 그럼 시행규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61페이지 법 지금 우리 했죠? 그 다음 아직 시행령은 안 했지만 시행령에서도 위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시행규칙 뜻이죠. 됐어요? 그다 이 소리죠. 그러면 3조에 5군 감염병 종류를 찾아라 이 소리죠. 그럼 5군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제 지금부터 뭐라 그런대요? 법이라 그런대요. 법에서 2조 6호 봤죠? 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죠. 그럼 다음 각호와 같다는 것이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묶어중에 표시해주고 나중에 본인들이 의료직을 가더라도 거기 이제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장이 무슨 법증 가지고 와봐라. 그럼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럼 본인들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법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가 시행령에 가면 이렇게 돼서 이거와 관계돼서 이렇게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료직에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지. 그냥 갖다 놓고 법이 이렇게 추락된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공무원 하더라도요. 본인이 똘똘해야지만이 남한테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하시라고. 됐죠?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이제 묶어중에 표시해 주시고요. 회충, 내가 편집을 이렇게 놨지요. 공중분 연결시켜서 회충, 요충, 편충. 이거 야채를 통한 거니까 중간속주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간디스토마 이꼴 간흡충, 페디스토마 이꼴 폐흡충. 이거 중간속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간디스토마 제1중간속주 외우렁이, 제2중간속주 민물고기 붕어잉어, 페디스토마는 다슬기, 그 다음에 뭐 가재기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장흡충.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5군이라는 거죠. 그럼 5군도 최근 들어 만들어진 거예요. 기생충을 질환이 최근 유기농법 하면서 해충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있는 것이고 또 회 같은 걸 많이 먹지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5군은 기생충 질환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1군부터 4군까지는 다 어디에 수록돼 있어요? 법에 수록돼 있죠. 그따 이 소리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럼 처음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했다 이 소리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5군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5군까지 봤지요. 3페이지 와보세요. 7호에 지정감염, 그리고 또 보세요. 6호에 다음 줄 보세요. 갑작스럽게 5군 보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대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면 잘 보세요. 클릭하면 아까 4구는 나왔지요. 근데 이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온 거는 있다 지금 없다. 아직은 없어요. 그럼 없는 걸 나한테 만들어내라면 되겠어요? 없다니까 또 어디서 찾나요? 없어요. 여기 클릭해도 여기 안 나오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5군 자체가 기생충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4군도 재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5년에 난리치고. 그럼 이제 갑자기 들어온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아니사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 난리가 친다 그러면 또 정해놓겠지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정했다 해서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것까지 아직 안 난다는 거죠.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따라오시오. 턱만 고리 가만히 멍청하게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지정감염병 됐죠? 그 다음에 8호에 보세요. 8호 아니니까 5호 봤지요. 그 다음에 지정감염병 중요 표시 1군부터 5군까지를 제외하고 감염병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대요. 그럼 여기 지정감염병이 있죠. 문제 풀면서 할 건데 지정에 맡아놓고 나는 것이 무슨 간염이었었어요? 시형간염이었죠. 근데 시형간염은 지금 시형간염이 지정이다, 3군이다 그랬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학생들이. 시중에는 시형간염이 지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가르치는 것은 현재법이에요. 그럼 시중에 나온 문제집은 옛날 문제지 그게. 그걸 가지고 보면 내가 항상 얘기죠. 모든 책이나 모든 공부를 처음 할 때는요. 뭐가 되냐 그러면 처음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중에 있는 잘못된 책을 머리에 입력하면 갑자기 시험이 불안하지 시험 볼 때. 불안하고 당황스러우면 그게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책을 사든 강의를 듣든 처음에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더러 우리는 뇌 분석학적으로 당황되면 처음에 입력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시형간염은 지금 여기서 삭제됐다 안 됐다? 됐다.
있다 이 소리죠. 여기 원래 하면 여기 C형 간염 이렇게 써 있지만 내가 쓴 거예요. 학생들한테 삭제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 C형 간염은 내가 옛날부터 법을 했으니까 C형 간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감옥에 있었다는 걸 알지? 모르겠지요. 현재는 감옥 삭제 이렇게 됐다고 클릭하면. 근데 여기 C형 간염이 있던 자리라고요. 그럼 C형 간염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승격을 했어요. 화곡동 C형 간염 사건 나면서 3군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다 이 소리죠. 이건 나중에 볼 것이고 지금 할 거 아니고요. 그럼 이제 지정 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이에요. 고시예요. 지정이죠. 지정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8호에 보세요. 8호는 WHO, 세계보건기구 중요표시 WHO가 감시하는 것은 국제보건, 공중보건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건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복지부지요. 보건복지부. 대장이 보건복지부지요.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또는 의료에서 대장은 보건복지부예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우리와 접하는 건 다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소리죠. 간혹가다 특별자치도의사.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 관계된 것에 거의 제주도가 들어가요. 제주도 특별자치도의사, 세종시 특별자치시장. 근데 의료법은 아직까지 특별자치시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이면 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니까 빨리 시작하면 빨리 합격해야 돼요. 왜냐면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정이 있고 고시가 있잖아요. 그럼 지정까지는 지정이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시예요. 고시다. 그리고 아까 1군부터 4군까지 뭐로 정했어요? 법이죠. 법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보자고. 그럼 이제 지정 감염병은 1군부터 5군까지 제외하고 감염병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다 이 소리죠.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인들 보건 WHO가 하는 거죠. WHO가 국제적으로 비상사태 중요 표시하고요. 대비해서 한 건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했대요. 지정했대요. 고시죠. 그럼 뒤부터는 다 뭐가 돼요? 지정 다음부터는 고시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9회 보세요. 생물테러 중요 표시. 복지부는 생물테러 잘라요. 우리도 또 잘라고. 고의 일부러 뿌린 거죠. 고의 테러를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인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했다, 고시했다, 고시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은 말 그대로 성접촉에서 걸리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성병학에는 매독과 임질 있죠. 매독과 임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트리모나스 이런 것도 있는데 매독과 임질 주로 하죠. 성매개 감염병은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지요. 고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중요 표시. 인수공통 감염병은 뜻 달라요. 동물과 사람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별도로 여기 적어놨지요. 적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 있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아까 혈액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어요. 우리 뭐가 되면 크로이츠벨트약국병도 있을 것이고 파상열도 있을 것이고 쭉 있죠.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페이지 있잖아요.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우리가 1군에 들어가는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은 법적으로는 인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식품 공중보건학에서는 인수로 많이 안 집어넣지요. 안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수예요. 인수라고. 그래서 보시자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인수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 외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표시했고요. 12호에 보세요. 의료 감염병이라는 건 쉽게 병원 가가지고 걸려오는 거죠. 그럼 누가 병원을 가요? 멀쩡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죠. 환자나 임산부가 의료행위를 받으러 갔다 걸리는 건데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고시가 되겠어요? 지정이 되겠어요? 고시죠. 고시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 보세요. 환자라는 것도 공중보건은 다 배웠지요. 균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 따지고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죠. 따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염병 환자라는 것은 증상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또 균이 들어갔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걸 무슨 환자 그래요? 불연성 감염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첫 번째 감염병 환자라는 것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서 증상을 나타낸대요. 증상 동그라미 치고 중요 표시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로 정한대요? 보건복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왜 의료기관들 있잖아요. 여기서 당신은 장티푸스 병원체에 감염됐어요. 당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이렇게 하겠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 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를 뭐라니 감염병 환자지요.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증상이 있고 균이 확인된 거죠. 중요 표시. 그 다음에 의사 환자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의사 환자는 감염병 병원체에 침입한 것을 의심되죠. 침입한 것 의심 중요 표시해 두시고 하고 그런데
확인됐을 것 같아요? 균이 확인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넘어갔지만 확인되지 않았겠죠? 확인되기 전 단계겠죠? 확인되기 전 단계를 일명 뭐라 그래요? 감염병 의사 환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뉴스에서 이런 말 듣잖아요. 콜레라 의사 환자 이런 말 듣죠. 그럼 콜레라가 의사가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증상은 콜레라랑 비슷해요. 근데 아직 균이 뭐가 된다고? 병원체가 확인되기 전 단계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 의사 환자 하게 되면 장티푸스는 열이 펄펄 나죠. 열이 펄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옌병이라는 말이 붙은 거잖아요. 왜? 아까 살모넬라 타이피가 장티푸스 병원체 그랬죠.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열이 펄펄 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것은 장티푸스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 균이 확인되지 않아서 전 단계를 장티푸스 의사 환자 그런다 이 소리죠. 보세요. 그럼 이제 의사 환자 뜻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환자보다 감염병 환자보다 의사 환자 뜻을 더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염병 환자는 균이 확인된 거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 환자는 뭐가 된 거냐 그러면 확인되기 전 단계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15에 보세요. 병원체 보유자가 있죠. 4페이지.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감염병 쉽게 할 수 있겠지요.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 표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알 수 있겠죠. 감시는 한번 읽어보자고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매개체에 대한 자료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해서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일체의 과정을 뭐라 그래요? 감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 누구네 병원 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삼성의료원에서 무슨 병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트를 다 줘야 되는 거죠. 누구 줬나.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폭로하게 되면 정보를 알면 그 병원을 갔더니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대. 그럼 나도 걸릴 수가 있죠.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병원 이득을 생각해서 병원에서 이걸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주게끔 다 만들고 감시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기관 간에 왔다 갔다 하고 국가에서 또 서류를 제공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 주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을 감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환자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메르스가 들어왔는데 A라는 병원에서 어디로 갔나 이렇게 연결 이런 거 다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역학조사는 핵심이 세 번째죠. 원인을 규명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방하자는 거예요? 치료하자는 거예요? 예방이지요. 그래서 역학조사는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는 치료가 나오면 더 긴 문장 볼 것도 있다 없다. 얼른 가 찍어라 이런 말 하지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 거다 이 소리죠. 원인 규명 중요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이제 읽어볼 거예요.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그럼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건 이제 계속 감염병 환자 등이라 이런 말은 어떤 거냐면 감염병 환자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사 환자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감염병 환자, 그 다음에 균이 발견되기 전 단계에 있는 의사 환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다 포함해서 앞으로 뭐라고 읽을 거라고요? 감염병 환자 등 그런다 이 소리죠. 등자가 붙으면 이 세 가지를 다 뜻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 있죠.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여기서 예방접종 기록은 몇 년간을 보관하나? 몇 년이에요? 몇 년? 몇 년이니까 저게 꺼지네. 몇 년? 세상이 다 조용하네. 몇 년일 것 같아요?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예방접종 보관 몇 년? 5년? 5년 아닌 10년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해봐. 그럼 몇 년? 10년. 그 다음에 환자 명부 몇 년? 5년? 3년. 그 헷갈리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중원적으로 읊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따라하라고. 그리고 법이 많이 이 들은 거 안 돼. 그러니까 중원적으로 따라해요. 따라하고 그리고 이런 학생들 있지요.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참석하면 뿌듯하다고.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야. 참석하는데 뭐 뿌듯하긴 뭘 알아들어야지 뿌듯하지. 이 학생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안 이어진다 그러면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시작하죠.
지금 법은 일찍 해봤자 소용없어요. 바뀌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 다음에 3월 안에 끝낼 줄 거거든요. 만약에 시험이 터진다면 보강을 해서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미리 내주면 좋겠지만 중간에 바뀌어서 또 다시 봐야 되더라고. 그래서 재작년에 미리 줬다 또 다시 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 안 한 이유가 첫째 주에 내줬더니 둘째 주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바꾸냐가 좀 머리털이 다 빠진 줄 알았어. 그랬는데 지금부터 연결시키는 걸 잘나는 것들 내가 툭툭 얘기하잖아. 이렇게 잘 머리에 두고 입이라도 뻥끗하세요. 이거랑 가만히 멍청하게 딴 생각하고 있어.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지. 참석해서 합격한다면 매일 참석하지. 그건 아니다 해서 외우라고. 그럼 이상접종, 이상반응 생겼다는 예방접종 하라 캠페인 하죠. 아까 정기예방접종 외우라 했잖아요. 다 외웠지요? 외웠는데 여기 안 외운 사람은 외우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읊으라는 거죠. 외웠는데 만약에 여기다 팅팅 못 써요. 벗다는 게 부작용이죠. 그럼 이걸 누가 권장한 거예요? 예방접종하라고? 내가 권장한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진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인이에요? 국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국가지요. 그러니까 누가 배상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럼 그 배상 금액을 국가가 피해 보상하는 게 있고 또 비용돼야 되는 게 있고 시군구 해야 되는 게 있고 시도가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복지부만 이걸 외우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방도 놨더라니까 시도가 내는 거 하라. 그 다음에 시도가 하는 것과 시군구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하는 거를 외우면 더 쉬워요. 피해 보상이라든지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홍보하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퍼지면 병문안 같은 거 가지 말라. 막 가서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요즘 인플루엔자 뭐 하면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손발 깨끗이 써 이런 거 하죠. 이거 누가 개인이 내가 홍보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매스컴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매스컴에다 하는 건 국가에서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 받은 거 가지고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비용을 대겠어요? 국가가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나중에 통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방동 쪽에 어떤 전염병이 감염병이 돈다. 그럼 여기 교통기관을 차단해야 돼요. 아까 1군, 2군 이런 거 차단하죠. 한다 그러면 누가 여기 교통 차단한 거예요? 나라가 못 가게 한 거죠. 지자체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거기 생계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대줘야 되죠. 시군구에서 못 다니겠다면 시군구에 대야 되고 생계 유지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져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겼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죠. 죽었다 그러면 사망한 비용을 대줘야 되고 장제비를 줘야 되고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장애 비용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유족한테 주는 거죠. 이런 거 다 있으죠. 작년 또 거기서 얼마를 주느냐 이런 것도 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주느냐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보자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용어 정의가요. 그 법에 거의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따위 소리죠. 근데 여기서 열라지를 떠들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듣고 또 들어보라 이 소리죠. 예방접종 이상반응이라는 건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증상이죠. 죽었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합병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 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위험 병원체 중요시 해두시고 고위험 병원체라는 뜻도 잘 알아두시고 아까 생물테러도 알아두고 WHO도 알아두라 했던 거죠. 그럼 고위험 병원체라는 것은 생물테러 목적으로 중요시하고 생물테러라는 것은 일부러 뿌리는 거죠. 일부러 고의나 테러를 위해서 뿌리는 거죠.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노출돼서 고위험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죠.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고병원성이라는 말이 왜 붙었다 그랬었어요? 조류가 새나 닭이 걸리면 75%가 폐사, 죽기 때문에 고병원성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기도 고위험이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심각이죠. 심각하니까 심각한 위험, 중요 표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데 일부러 뿌려서 그러면 고위험 병원체라 그런다 이 소리죠.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공중보건학에서 탄저 많이 하죠. 탄저는 호흡기 탄저 같은 경우 안 봐도 뻔하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탄저는 호흡기 탄저, 피부 탄저, 장 탄저가 있는데 호흡기 탄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러로 또는 살생 무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2000몇 년도 14년인가 15년에 미군이 여기 용산 있을 때 우리가 그럼 이제 고병원체 이거를 갖다가 들여올 때는 고병원체가 있는 이런 거 들여올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보건복지부예요? 고병원체를 들여와. 왜 들여와? 왜 들여오겠어요? 안 들었으니까 모르죠. 고병원성 병원체를 들여올 때는 누가 가장 대장이에요?
보건복지부지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대장이 하는 거예요. 계획이나 큰 거는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왜 들여오는 거냐? 연구 목적으로. 이게 진짜 이렇게 위험한가? 아니면 요것이 진짜 탄저 같은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우리가 뭐냐면 석탄탄에 석탄 새까맣지요. 석탄탄에 종기저자거든요. 종기,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쏙 들어가지요. 그것처럼 새까맣게 푹 들어간다는 거지요. 근데 호흡기 탄저는 24시간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여올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상 잘 들어보세요. 등록은 간단한 거예요. 서류상. 그 다음에 신고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허가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고병원성 병원체를 고위험성 병원체를 들여올 때는 뭘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허락을 받는 허가예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왔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기 부산으로 이동을 한다. 부산 연구직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세종시 연구단지로 이동한다. 이동은 뭐가 돼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탄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이 탄저균을 가지고 살생무기를 하느냐 어쩌느냐니까 정부에서 전에만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매스컴에 떠들었던 게 여기 이걸 아는 사람은 그게 들렸을 것이고 이걸 몰랐던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그냥 귀담아 안 들었다 이 소리죠. 탄저가 무서운 거다 이 소리죠. 일부러 뿌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생물 테러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거 쓴다는 거죠. 고병원성, 고위험 병원체 같은 거 심각한 거지요. 그 다음에 20호도 중요 표시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있지요. 해외 신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변종을 했든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신종이라는 것이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것이 변종을 했다 이거지요. 그럼 이제 이것이 기존 병원 감염병이 변이 됐든지 변종됐든지 다음 주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시켜서 야기하고 또 우리나라도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되는 감염병을 보건복지부 장관 이건 또 지정이네. 지정을 한다 했어요. 다 고시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 5구는 봤지요. 5구는 봤다면 그럼 여기서 관련된 것이 그럼 지금 2조를 봤지요. 그럼 2조를 봤으면 내가 관련된 거를 아까는 보건복지부령에서 법과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봤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2조가 끝나거나 3조가 끝나면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끝에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아까 5조 시행규칙 3조는 바로 이해시키냐고 봤죠? 그럼 여기와 관련된 것이 3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5조도 관계돼요. 시행규칙 5조도 관계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걸 쓰든지 안 쓰든지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2조가 끝났으면 내가 이런 말 할 거라고 규칙 3조부터 5조까지 관계한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이 그냥 달달 외우려고 그러면 외우지만 연관시켜서 외우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럼 규칙 그러면 또 규칙 이렇게 쓰면 늦잖아요. 속도도 빠른데 그러니까 규, 영 이렇게만 쓰면 본인만 알아두면 되잖아요. 3 내지 5조까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 3조부터 5조까지를 본다고. 그럼 다음 주에 이렇게 포스팅을 붙여가지고 오세요. 몇 페이지 보는 거냐 그러면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그럼 아까 1조, 2조는 미리 봤지요? 봤죠? 빨리빨리 따라오시오. 그러면 4조를 볼 거예요. 4조. 4조는 중요 표시 가만히 잘 봐보세요. 지금 1조하고 61페이지 1조하고 2조하고 4조하고 그 제목이 색깔이 틀려요? 똑같아요? 검은색은 검은색인데 진하고 옅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있는 걸 바른 사람은 느꼈을 것이고 있는 것은 기존에 여기서 낫다는 그걸 표시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다 한 번씩 표시해 줄 거예요. 아까 내가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쳤었잖아요. 그러면 4조는 중요 표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아까 왜 감염병 확인기관에서 확인되기 전 단계가 의사 환자 이랬었지요. 그럼 첫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기 있네. 법 2조 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래 그럼 처음이니까 한번 와보세요. 13호가 아까 어떤 거였었냐 그러면 여기서 13호가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환자 그런데 확인기관에서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의사 환자는 거기서 확인을 아직 안 했대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이 기관이 어떤 거냐 그러면 61페이지 오세요. 법 볼 줄 알 수 있겠죠? 법은 볼 수 있겠죠? 법 볼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법 볼 수 있겠어요? 읽을 수 있겠죠? 보자고. 그럼 이제 법 2조 13호에서 그럼 이제 처음이니까 내가 법 2조 13호 이거도 보지 이제 앞으로 안 볼 거예요. 안 본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1호부터 거기 보게 되면 9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건 내가 해본 경험인데 법은 양이 많지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안 들어와요. 내가 제목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라 했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특이한 것들 내용에서는 가끔가다 형광펜이 지만 다 치면 정립줄이 없다. 그리고 1호부터 9호까지도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서 치면 의외로 잘 들어와요. 나는 깨끗한 게 좋아요. 그럼 깨끗하게 보던지. 그런데 깨끗하게 본다고 나 깨끗한 상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합격을 해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심심하면 자대고를 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묶어 중요 표시하라 이 소리죠. 그럼 치면서도 내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니까. 근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그건 강제는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묶어서 중요 표시하다 보게 되면 잘 들어와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첫 번째 질병관리본부 중요 표시 묶어다 중요 표시라는 거죠. 특히 어디를 중요 표시하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질병관리본부에는 의사들이 있겠죠. 의무직 같은 거 의사들 뽑잖아요. 그 다음에 국립검역소 거기도 의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임상병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호에 보건환경연구원 중요 표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환경부에 관련되는 거지만 여기도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거기 있기도 있다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중요 표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보건소 할 수 있겠지요. 보건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5호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그러니까 상근이랑 계속 있는 거죠. 하는 기관, 의료법에 따라서. 그럼 우리 아직 의료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의료법을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고 할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아야지 알 수 있다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요까지 반드시 오시고 나머지도 할 수 있겠죠. 보자고요. 의과대학, 당연히 균 발견할 수 있겠지요. 7호는 대한결핵협회, 결핵법에 따라서. 8호는 한센병 환자 등의 치료, 재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 그 다음에 9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만들어요. 그때 하는 거. 그럼 이제 벌써 나왔네. 우리가 나중에 보면 거의 또 잘나는 것이 의료법에서 의사들만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거가 맞느냐 틀리냐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의사들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아 국가도 할 수 있다네. 국가 무슨 국립 무슨 병원 이런 것들 있죠. 지방자치단체 무슨 도립병원. 이러면 우리가 지방이 아닌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뭐고 중앙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중앙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뭐가 돼요? 밑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를 받겠다 그랬죠. 행정안전부가 중앙이고 쉽게 장관들이 있는 것이 중앙정부예요. 그 밑에 시도 시군구가 지자체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도립병원 만들 수가 있겠죠. 국가에서 국립병원 같은 거 만들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의사들만 의료기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민간도 할 수 있죠. 민간 무슨 삼성 무슨 의료원 그 다음에 현대 무슨 아산 무슨 병원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이 일명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 5호는 고위험 병원체 종류가 있는데 별표 어디에 있대요? 1에 있대요. 그럼 별표 1이 밑에 눈 씻고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들이 그 법을 시행규칙을 열어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밑에 보게 되면 법정하고 별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별표 1부터 쭉 있다고. 그럼 나는 어디다 수록을 해놨느냐?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74페이지 보게 되면 74, 75를 내가 쭉 출력해놨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찝어달라 그래요. 그렇게 위에다 찝으면 정신줄 없다. 이렇게 찝어달라 그래. 이게 찝는 게 더 보기가 좋아요. 내가 해봤어 하는데 옆에다 하면 정신없어. 내가 해봤어. 이렇게 찝는 거. 나도 이렇게 찝어준 걸 내가 했어. 그리고 이렇게 찝었더니 옷을 다 뜯어먹어서 사람한테 나 배울겠다는 여지껏 30년 했어도 호치케에서도 옷 찢겨가지고 승질냈는데 어떤 여기 있는 직원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망가지겠어. 내가 3살짜리한테도 배운 게 있다는 게 맞구나. 이렇게 여기 테이프로 붙이니까 안 뜯어지잖아요. 호치케스 하면 옷 다 뜯어지죠. 이렇게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찍어달라 그래요. 나중에 할 때. 왜 그러냐면 정신줄이 없더라고. 나중에 아마 여기 스프링을 아마 해줄 거예요. 해주라 할 테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데 법을 한꺼번에 다 못 주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몇백 페이지가 돼요. 600~700페이지 될걸요. 문제까지 하면 거의 한 800페이지 넘을걸. 그럼 이제 스프링에다 문제하고 이론하고 해달라 그래요. 여기 해줄 거예요. 그따위 소리 보자고. 그럼 이제 74페이지 열어보세요. 74페이지. 동영상은 안 해주고 실강은 해준다고. 동영상도 심심하면 놀러 오시오 그러면 보라고. 근데 실강이 더 잘 들린다네. 똑같이 강해서 찍잖아요. 근데 동영상 듣다가 오면 실강이 훨씬 더 낫대요. 근데 내가 실강만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영상 찍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예요.
지금 나를 직접 보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죠. 근데 내가 동영상을 위해서 저기도 쳐다봐줘야 되는데 가끔가다 쳐다보죠. 가끔가다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실강은 나를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하지요. 그래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때 보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은 그냥 쳐다보질 않을 때는 그냥 귀를 듣고 그다음에 쳐다볼 때 눈을 마주치면 보라 이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고위험 병원체라는 거예요. 74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이론은 세균 및 진균이 있지요. 74페이지 열어보세요. 세균 및 진균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시행규칙에서 못하면 별표를 또 만들어놨다는 것이고 시행령도 설명 못했으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별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첫 번째 패스균, 두 번째 나무균, 탄저균. 위험하겠지요. 브루셀라 이꼴 사람한테는 열이 펄펄 나고 동물한테는 유살 유발하는 거. 공중보건을 맡아놓고 나는 거잖아. 이거지요. 파상열 이꼴 브루셀라시스지요. 보툴리움균. 그 다음에 사목에 되면 이질균. 그죠? 그 다음에 퀴혈균. 작년에 서울에서 났었잖아요. 세균성 이질은 몇 마리만 들어가도 걸려요. 10마리만 들어가도 감염되는 것이 소화기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그따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질균이 있죠. 그 다음에 퀴혈균. 그 다음에 타목에 보게 되면 홍반열. 아까 내가 사홍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수막구구성 수막열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그랬던 거죠. 홍반열. 그 다음에 콜레라균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바이러스. 아까 그 진균이라는 것은 곰팡이나 효모 이런 것들을 진균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바이러스. 그 다음에 프리온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었지요. 어떤 거? 소가 미쳐 날뛰면 광우병. 근데 그거에 우리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우병, 크로이츠벨트 약고병에 취약하냐 그러면 왜 그렇다 그랬었어요. 왜? 우리는 알들이 다 먹죠. 고기도 먹고 뭐도 먹어요. 뼈도 먹고 뼈까지 먹어요? 사골 먹잖아. 그 다음에 전, 우유는 먹죠. 나는 우유는 먹어요. 나는 동물성을 안 먹는 줄 알았거든요. 난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먹는 거예요. 뭐 먹나 했더니 우유가 식물성은 아니잖아요. 나는 우유는 먹어요. 그러니까 살게 마련인가. 나는 고기를 잘 안 먹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난 동물성을 하나도 안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누워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우유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고기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 먹죠? 전 먹죠? 그럼 지금 보건직 같은 건 외워야 되는데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는 게 어떤 것이냐? 고기 먹지? 근육 먹죠? 그 다음에 전 먹죠? 그 다음 뭐 먹어요? 선짓국도 먹는 다음에 난 안 먹지만 먹죠? 선짓국.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장기 먹잖아요. 장기 내장탕 먹는 다음에 난 안 먹지만 똥냄새 나서 안 먹지만 그 다음에 또 먹어요? 사골국 먹지요. 알들이 다 이거를 식품법 가면 보건직 말할 때 이거를 병든 고기 지금 얘기한 고기 그 다음에 젖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장기 뼈를 갖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가죽은 팔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아닌 거 찾아라는 복지부 가죽 이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의료직은 그게 관여 없지만 아까 식구민생법 있었잖아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냐 그러면 알들이 다 먹기 때문에 그 뼈에 있는 그 뇌 있잖아요. 여기 이게 세균 바이러스가 아니고 프리온이라는 게 단백질 일종이에요. 이게 아마 변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알들이 그렇게 뼈까지 먹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취약하다 이런 말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보자고. 이것이 프리온이라는 게 광우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우병이 뭐라 그러나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럼 보자고. 그럼 여기서 바이러스에 속하고 프리온이 있는 것이 쭉 있지요. 헤르페스 B형 바이러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마버그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물 테러 이런 걸 쓰겠지요. 확열, 타목에 보게 되면 확열 바이러스가 있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두창 바이러스가 있지요. 그 다음에 러목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그러면 사스가 있지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그따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어목에 보게 되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바이러스가 있지요. 이런 게 있고 그거 외에 또 뭐가 되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거기 3호도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부에 유출돼서 공중보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한 것도 또 공시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위험 병원체는 뜻 알아두고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시행령에 같이 시행규칙과 관계된 걸 봤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법을 받고 법 인져서 2조 끝났네.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2조 끝났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는 이론 보세요. 4조가 있죠. 이게 원래는 4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났었냐면 복지부가 났기 때문에 복지부는 외워야 돼요. 외우면서 지방직은 그냥 대충 보라 그랬는데 아니더라니까. 작년에 강원도하고 대전에서 났으니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외우는 거. 그럼 뭐랑 내가 문제를 다시 만들면 생각해 보니까 잘 봐보세요. 4조, 그 다음에 7조, 오른쪽에 7조. 4조, 7조. 있죠? 체크 한번 해보라니까. 그 다음에 7페이지에 9조. 요것들이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34조 한번 열어보세요. 애매하다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딴 것들은요, 들으면 외워져요. 근데 이건 단순히 외워야 되는 거죠. 34조 보세요. 34조하고 보건복지부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4조, 7조, 9조,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34조가 비슷비슷해요. 그럼 34조도 낯섰고, 서울의 공중보건에서 났던 거죠, 이거. 났던 거잖아요. 아니요, 보건행정에서 났나 보구나. 났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보니까 대전에서 이게 장이 났던 거예요. 대전에 났었고, 그 다음에 아까 4조가 강원에 났었고, 당연히 보건복지부는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이렇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문제에다가 내가 외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학생들도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 해설을 안 붙였는데 붙였어, 이렇게. 4조, 7조, 9조를 문제에 보면 붙여놨다고. 그래서 죽기 살기를 외우라고 해놨다 이 소리죠. 그럼 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책무라는 게 의무다 이 소리죠. 의무예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4조 보게 되면 4페이지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가 있고 정부지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시도나 시군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 등 하게 되면 아까 병원체 가지고 있거나 의사를 뜻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해야 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따가 이제 보게 되면 시행령 가면 우리가 감염병 환자를 격리를 시켜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호흡기다, 소화기다 걸렸어요. 그럼 격리를 시키는데 내가 치료가 되면 나를 풀어줘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기 1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음식과 관계되는 것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건직 같은 경우는 복지부 1군은 어디에 근무를 못 하겠어요? 아까 1군은 내가 소화기라 그랬다, 호흡기라 그랬다. 소화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근무하면 안 되겠지요. 언제까지? 남한테 옮기지 않을 때까지. 그거는 쉬워졌어. 옛날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7일간, 콜레라는 세균성 이질은 5일간 격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면역이 틀리고 왜 그러면 균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시험 보기 위해서 더 쉬워졌어요. 균이 다 소멸될 때까지 찾으면 돼요. 그럼 이것만 그런 거냐? 검역 대상의 그 질환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 검역을 이제 검역 기간은 건강자 기간이에요. 균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걸 보는 거죠. 그 질병의 최대 잠복기가 되는 거죠. 그럼 환자가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균이 소멸될 때까지.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그때만 취업도 제한하는 것이고 그때만 격리시키는 거지 나를 한 번 전염병 걸렸다고 죽을 때까지 취업을 금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다 누가 하는 것이냐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해서 다음 각호를 해야 된다 이 소리죠. 1호부터 11호까지는 죽기 살기 외워야 돼요. 그럼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왜 7호, 7조, 9조, 그 다음에 아까 몇 조를 썼어요? 아까 7조, 아니 4조, 7조, 9조, 34조는 책 하나에다가 복사가지고 오며가며 외워요. 그러는 게 낫겠어. 비슷비슷한 것들은. 내가 보니까 도대체 이걸 외우나? 어떻게 외우나? 이런 거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몇 년 이런 건 쉬운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첫 번째, 어떻게 됐냐 그러면 1호에 근데 가만히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이지요. 방역 대책은 말 그대로 막는 거지요. 방역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또는 시군구에서 아까 내가 어떤 옛날에 메르스 사건 났을 때 전라도에 통제했었지요. 누가 했어요? 시군구에. 그래서 여기도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보건직도. 그럼 여기에서 방역 대책 중요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를 하고 보호를 하는 거지요. 아까 보호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이거?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3호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행이에요. 예방접종 수립 계획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뒤에 가면 수립 계획 시행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국가는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염병 환자를 한다는 거예요? 수립한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이라고. 그럼 뭐랑 헷갈리게 생겼냐 그러면요. 구조를 한번 열어볼래요? 내가 차 안에서 한번 봤어.
차 안에서 보니까 치료해 보세요. 거기 구조 보세요. 구조해 보게 되면 수립 시행은 똑같지요. 수립 시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시행이죠. 7페이지에 구조에 치료 있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시행이죠. 이거랑 지금 아까 4조는 예방접종 수립 및 시행이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본인이 출제한다 그러면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도 내겠네. 왜? 헷갈리니까. 보나만 학생이 틀릴 거니까. 시험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50%는 쉬운 거네요. 이게 다 있어요. 난이도가. 시험 낼 때 잘 들어보시라고 출제 의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즘 출제 의뢰가 공문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네 맘대로 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문이라고. 50%는 쉽고 그 다음에 20%는 어느 정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10%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면에서 하, 중, 상 이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직무상 진짜 필요한 것이냐 이거죠.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어렵게 꾸라는 것이 아니고 직무상 진짜 필요. 이걸 표시해야 돼. 내가 출제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운 면에서 상중하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직무상 상중하 진짜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낸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꼰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계된 걸 낸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내도 이 법안에서 낸다 이 소리죠. 보자고. 그럼 구분하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4조에 보게 되면 카메라는 저거 좀 꺼요. 저거 너무 더워. 저거 끄라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진료보호 하는 거죠. 3호는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행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4호에 보세요. 감염병 교육 홍보지요. 홍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4호부터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염병이 들어가지요. 그럼 교육 홍보 중요 표시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분석 중요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조사 연구하지요. 그런 다음에 그절 끝에 7호는 약제 내상이지요. 그럼 1호부터 우리가 7호까지는 묶어요. 묶으라고. 묶어서 방역관의 업무예요. 1호부터 7호까지는 방역관 업무예요. 방역관 업무라고. 그럼 왜 묶으라 그랬느냐? 이따 뒤에 가면 또 연결시킬 거예요. 1호부터 7호까지는 방역관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호부터 7호까지 환자 격리는 눈 씻고 봐도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국가가 환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일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딴 데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따위 소리죠. 아니라는 것도 잘 써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헷갈리는 것들은 뭐가 되냐 그러면 써놓으라 이 소리죠. 환자 격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8호는 전문인력 양성이죠. 감염병 예방을 해서 전문인력 양성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속된 방역관의 업무예요. 볼펜도 하나만 쓰시고 똑똑하지 마시고 8호는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 업무라고. 그럼 우리가 아직 방역관을 안 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1호부터 7호까지는 내가 방역관 업무 그랬죠. 그 다음에 8호는 아까 내가 방역관도 알려줬잖아요. 시군구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 할 수 있다 그랬었지요. 그럼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은 1호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8호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호부터 8호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 업무고 그 다음에 1호부터 7호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자고. 그럼 이제 보자고. 8호는 전문인력 양성은 시군구 방역관 업무예요.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 소속이 한다는 거죠. 그럼 보건복지부 소속은 요 8호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1호도 하고 2호도 하고 3호도 하고 7호도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것이 뒤에 가서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9호에 보세요.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국제적으로도 하지요.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메르스가 왔을 때 너네 나라 거기 보게 되면 중동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이걸 차단했나 어떻게 예방을 했나 봤죠.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을 보는데 그게 최근 유행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아직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메르스는 잠복기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검역이지만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거기 10호는 약품 비축이죠. 중요 표시 치료 예방을 한 약품 비축. 그러면 또 보세요. 나중에 또 잘나는 것이 우리가 미리미리 약을 준비해둬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둬야 된다고. 아까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도에 돌았다 그러지요. 그때 여기는 2009년은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나이에 따라 틀리겠는데 우리하고 얘기하면 호랭이 담배 피는 것 같아요. 그때 타미플루가 난리쳤는데 뭐라 이것이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 A형의 변종이에요. WHO가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나라 국민의 20%를 보유하라 그랬어요. 근데 딴 나라는 다 보유하고 있었어. 타미플루. 근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마 그러려냐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스페인 독감 A형의 변종이거든요. H1A1이 돌아온 거예요. 변종을 해서. 난리 쳤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기 9월 달이었었거든요. MT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되냐면 잠복기가 약간 아직 모른다 그랬었잖아요. 하루 만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일주일 만에 나타나고 지금도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약을 20% 보유하라는 거 우리는 안 해가지고 타미플루를 학생들을 주는 게 나으냐, 영유아를 주는 게 나으냐, 선생들을 먹이는 게 나으냐. 이게 항바이러스거든요. 치료약은 없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는 거죠. 난리쳤던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WHO가 어느 나라 대비해서 우리가 왜 공중보건에서 이런 거 하죠? 추세변화, 순환변화 이런 거 하지요. 어느 주기가 되게 되면 그 약들을 예를 들어 변종이 될 것 같다. 그럼 국제적으로 다 하나로 보면 다 뭐가 돼? 지구상에서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니냐고. 이래서 이런 것들 보유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 다 주거니 받거니 서류를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것이 국제적인 그래서 약품을 그거 하다가 협의를 하는데 약품은 누가 우리나라 미리미리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없다. 원료가 없다. 또는 외국에서 사온다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야 될 것 같아? 약품 같은 거. 지금 국가래요. 국가가 하면 누가 대장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외워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품을 미리미리 비축하는 거예요. 제약회사한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약품 등을 비축하는 거 누가 업무예요? 개인 업무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 특히 국가 얘기죠. 그럼 비용은 누가 된다고? 약품회사 준다 그랬었지. 이것도 쉬워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원료가 안 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맞추는 거.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거. 그따위 소리죠. 그럼 돈도 전액을 다 주는 게 있고 2분의 1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분의 1 주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잔머리 못 들려? 6개월 이상 걸리는 건 얼마 줘요? 2분의 1.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료가 안 나온다든지 외국에서 사온다든지 시범으로 맞춘다든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지금 안 이어져. 여기 다 있다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거.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은 왜 미리 해야 되느냐. 만약에 오래 걸리는데 딴 나라에서 원료를 가지고 오는데 전쟁이 터지면 못할 수가 있죠. 그럼 약은 다 우리나라가 약품회사한테 만들으라고 할 때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을 준다고. 누가 주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주죠. 그럼 비용은 누가 주느냐? 의약품 계획 생산할 때 시군구가 주겠어요? 국가가 줘요? 국가가 비용이죠. 그리고 전체 다 주는 것처럼 다인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건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렇게 연관시키는 거라니까. 그냥 달달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여기 약품은 지금 이거가 어디서 나서 강원도에 놨던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에 놨던 애가 다 공중보건 다 맞았다고. 내가 공중보건 그걸 보고 다 맞았다는데 이것은 요거 놨다고 얘가 나온 거예요. 원래 요것이 저기거든요. 국가직에서 놨던 건데 놔두라니까. 내가 보면 요거를 꽈놓으면 학생들이 점수가 낮아질 것 같아. 이건 아까 4조, 7조, 9조, 34조가 헷갈리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거는 배우세요. 그럼 약품 비축 이렇게 열심히 부연 설명해도 못 외우면 안 되지요. 외워지지 않아요? 외워졌다 이 소리죠. 예방접종, 계획 생산하겠지요. 그 다음에 약품 비축하지요. 그 다음에 방역하지요. 그 다음에 환자를 계속 갖다 격리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충 외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하겠지요.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되겠죠. 외워졌지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세요. 감염병 관리 사업을 평가를 하지요. 평가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12호에 보세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아까 어떤 게 있다고? 말라리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인구 변동되죠. 그랬을 때 감염병 발생 조사 및 연구 대책 같은 거 하죠. 왜? 고령화되면 질병이 틀려지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급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만성이죠. 그럼 당뇨 같은 거, 고혈압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한센병에 대한 거 진료 업무 하지요? 지원하지요. 그 다음에 14호 보세요. 14호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그냥 이건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까 내가 이상적 부작용했을 때 몇 년간 보관한다고? 10년. 환자 명부는 몇 년? 3년 그랬지요. 근데 옛날에는 환자 명부 같은 것들이 10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예방접종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 주거니 받거니 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시킨 거예요. 전자로 해가지고 그런 통신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에 들어올 수가 있죠. 국내 유입 대비를 위한 계획,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시키지요.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비상사태치 어떻게 할 것인가 있었던 34종가 있었지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신종 감염병의 동향을 보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흘러가나 지속적 파악을 하고 지난번에 지카 바이러스가 어느 중동에서 돌았는데 어디까지 갔었다. 미국도 걸려서 아기들이 소두증 조그마니까 내가 안 자라니까 기형이 되고 바보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뭘 하라 그래요? 여행을 금지하지요. 그럼 여행 금지 같은 것은 검역법에 있겠지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기는 모르면 다 검역수장이에요. 그냥 내가 그래. 모르면 다 검역수장 찍으면 만난다고. 거의 다 검역수장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근데 질병은 또 아니에요. 거기서 위험성 평가 이런 거 관리 해외 신종 감염병 지정이다 이 소리죠. 17호에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에서 정보 수집, 그 다음에 특정 분석, 그 다음에 연구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방과 대응책 같은 여러 가지 지침서, 매뉴얼 만든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묶어서 보는데 지금 다 안 이어져요. 문제 풀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오며가며 외우는데 원래 국가직은 났었어요. 복지부는 반드시 잘 나는 건데 지방직은 안 나더니 강원도도 났고 작년 거 보니까 대전도 났었고 그 다음에 충북인가 어디서 났던 것 같아. 비슷하게. 그래서 섞어 놓으니까 진짜 헷갈리겠더라고. 그래서 특징적 때는 외우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망해 보세요. 사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사람은 효율적인 치료, 확산 방지를 해서 여러 가지를 다음 주에 상호협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어떤 전염병 환자가 있었냐 그러면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또 교육부에 났었고 우리는 나요. 나중에 12호에 가면 우리가 11호는 들어봤지요. 공중보건 미리 들었던 사람들은 의사, 한의사는 1군 감염, 1군부터 4군까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5군과 지정은 뭐가 돼요?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1군이 죽었다. 그럼 기타 신고 의무자라는 게 있거든요. 기타 신고 의무자는 집에서는 가장 대장이 누구? 옛날에 호주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세대주. 세대주 밑에 만약에 아버지가 세대주인데 없으면 언니 오빠. 어디 외출 중이면 한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이에요. 학교에서 누가 돼요? 학장. 만약에 1군이 죽었다. 그러면 학교에서 누가 이거를 신고해야 되느냐? 누구예요? 학교장 또는 교장. 이거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결시키라는 거죠. 이거 연결망. 그럼 이제 보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까지 포함되는 거죠. 연결시켜서 하라는 거죠. 상황해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과 또는 의료인, 질병 발생 여러 가지를 공유해서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4조를 봤는데 4조의 2항의 1호부터 17호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1호, 방역대책. 2호, 키포인트 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진료보호. 2호.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3호에 예방접종 계획 수립이죠. 그 다음에 교육 홍보.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분석. 지금 다시 한 건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약제 내성 감시. 그런 다음에 약품 비초. 반드시 외우시라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 내면 본인이 시험 내라면 어디가 눈에 띄어요? 1번과 끝번이죠. 1번과 끝번이잖아요. 중간 뛰기보다. 그렇죠? 이렇게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5조, 4조까지 봤다 이 소리죠. 그럼 4조는 지금 법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따라간다 이 소리죠. 그럼 지금부터 한 템포 낮추라 낮췄는데 너무 늦는 것 같아.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이렇게 진도 이렇게 느리 나가면 되겠어요?